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당국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서 큰 소리도 치고 대단히 센 척하지만 지금 중국 전역이 힘들어하고 있고 골병든 환자처럼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이트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는 16일 중국 저장성에 본사를 둔 서버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예로 들면서 약 400명의 직원을 둔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지만 지금은 그 길이 막히면서 재고가 고스란히 창고에 쌓여 있다면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광저우에서 열리는 거대한 무역 박람회인 칸툰페어에 참가한 3만여 회사들이 주 고객사를 미국에 두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 회사들이 생산을 중단했다면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서 관세율을 낮춰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BBC는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 내수 소비를 통해 판매를 늘리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중산층이 평생 저축한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집값이 폭락한 바람에 그들은 돈을 쓰려고 하는 마음조차 사라졌고 지금은 그저 움츠리고만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수 시장을 늘리고 싶어도 중산층들마저 돈을 쓰지 않으니 내수 시장이 움직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BBC는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여전히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것이라면서 작년 중국 경제 성장의 약 절반은 수출이 차지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니 수출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BBC는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 남아있다면서 골드만삭스는 중국에서 대미 수출에만 약 1000만에서 2000만 명이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 이 엄청난 인구들이 고스란히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BC는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예전에는 하루에 300에서 400위안 그러니까 한 5만 8천 원에서 8만 7천 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루에 100위안 그러니까 19,000원도 못 버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라고 짚었습니다. BBC가 집중 취재한 광둥성은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중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한다고 하는 첨단 칩 산업까지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5일 중국 최대의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스타트업 중심지 광둥성 선전시 화창베이 전자상가는 무역전쟁으로 반도체 칩 소매점들이 파리만 날리고 있다면서 지난주 이후 주문이 급감했다는 화창베이 칩 유통업체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화창베이에서 유통되는 칩은 대부분 미국에서 공급돼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촉발한 이후에 화창베이의 인텔과 AMD의 CPU 칩 가격은 10에서 40%가량 인상됐다면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칩 가격이 계속 오르면 문을 닫고 잠시 쉴 예정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돈도 안 벌리고 가게를 열어두면 지출만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과 미국은 샴쌍둥이와 같아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입국이고 중국은 수출국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다급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입선을 베트남 등지로 바꾸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지만 중국은 그렇게 수출 다변화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중국이 받는 피해나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중 36% 그러니까 한 1,58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 중국이 전체 공급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관세 압력 하에서도 미국 수입 업체들이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 있는
단기적 유연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에 미국이 수입하는 PC 모니터와 스마트폰의 70% 이상, 노트북의 66%를 공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모든 수입선을 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본격화되면 중국 기업들은 중국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멕시코나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해 가지고 미국으로의 수출기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공장이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 기업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폐허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 내 공장의 수도 줄어들 것이고 이는 당장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중국 공장의 동남아 대이전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쏟아지자마자 중국의 상당수 공장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지로 공장 이전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이 패션 산업입니다. 그동안 미국 등의 초저가 의류를 판매했던 중국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은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인의 공장들이 몰려있는 광저우 파니구는 지금 관세 폭풍의 한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더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800, 한 120만 원 미만 관세를 제외해주는 소액 면세까지 다음 달 2일 폐지하기로 하자 이들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큽니다. 광저우에는 쉬인 외에도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미국을 공략하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생산 거점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이 이번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우선적으로 수출 물량이 취소되면서 공장 가동은 중단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교대 휴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충격은 비참하될 정도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 중국 당국도 겉으로는 센 척하면서 미국을 향해 큰 소리는 땅땅 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좌불안석입니다. 중국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약 29%라는데 미국은 9%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죠. 자, 그렇다 보니 무역 분쟁으로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중국 국민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중국이 6개월 이상 미국의 고일 관세가 이어지면 산업이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강력하게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4억 명의 시장이 움직이는 내수의 확대입니다. 또 중국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기댄 애국 소비입니다. 저장성의 고급 남성화 유탁 생산업체인 더사이의 사장은 11일 더우인, 중국판 틱톡인데 이 더우인의 매출의 30% 차지하는 미국 시장이 닫혔다. 중국인 여러분이 사죄한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수 시장도 살아나기 힘들고 애국 소비도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서 대미 항전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그 흔했던 공산당 청년동맹마저도 이에 호응해 주지도 않았고 또 공산당 내 애국 시위도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애국 소비도 또 내수 시장 확대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중국의 공동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저가 상품들이 이웃나라인 한국으로 대대적 공습을 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그런 공습이 이미 시작됐죠. 실제로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 3월 중국에서 직구로 들어온 저가 상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짝퉁이다, 유해 상품,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품이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을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이른바 알퇴시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관세가 5월 2일부터 본격화하면 한국을 향한 중국발 저가 공습은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소액 직구 상품은 관세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격에 더해지는 부가세까지 면제를 받아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중국 상품의 내수시장 장악,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지난해 소액 직구 면세 제도 개편을 검토해 왔었는데 이게 중단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서민과세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